네, 안녕하세요. 복팟 플러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네, 귤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네, 계속 뻐꾸기입니다. 다랑어라고 옛날에 했는데요. 옛날에 뻐꾸기에 그랬죠. 대한 오마주로 한동안 뻐꾸기라고 그래. 하겠습니다. 네, 다랑어 뻐꾸기, 그다음에 나니아의 옷장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일레인 스토키라고 하는 저자의 IBP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것을 우리 다랑어 뻐꾸기님이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프리카까지 갔다 오는 뻐꾸기. 네. 얘기 좀 해주세요. 하여간 최근에 연구 결과가 음. 우리나라에서 이제 뻐꾸뻐꾸 우는 그 친구들이 텃새가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월동을 하러 다녀온다는 거죠. 그 엄청난 거리를. 그래서 그 굉장히 충격이었고,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죠. 뭐 이제 멀리 간다 그거 자체가 아니지만, 쟤는 저 험난한 그 시기를 거친 다음에 돌아와서 나한테 뻐꾹뻐꾹 하는 거구나. 아, 참 세상은 정말 저 깊다. 훌륭한 친구들이네요. 저도 네. 아직 아프리카를 못 가봤는데. 난 가봤지롱. 네. 네. 저 말씀하세요. 이집트 가봤는데 하여간 여튼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여기서 일단 중국을 가야 되고 또 인도양을 건너 인도 해변 따라서 이렇게 아마 가겠죠. 추측은 그 인도로 갔다가 또 거기서 이제 아프리카까지 갔다가 또 다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뒤늦게 밝혀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건 자세한 거 저도 기사를 자세히 안 봤는데 이렇게 전자 개측기를 단 거죠. 그래서 또 갔다 온데 한 예를 들어서 10마리를 이제 개측기를 단다 그러면 또 다 10마리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한 3마리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3마리 정도 돌아와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또 뻐꾹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갑자기 그 소리가 갑자기 너무 경이롭게 들리기 시작했고, 그렇지. 다랑어도 원래 지금 뭐 경이롭지. 수족관에 있는 쟤지만 내가 쟤를 무시할 게 아니다. 음.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쟤는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다 누비고 오네다. 다닌다. 내가 나보다 쟤가 낫다라는 항상 생각이 들어서 다랑어라고 한 건데요. 창공과 해양을 네. 예, 심지어 밥상까지 오죠. 참치로. 안 가는 데가 없네. 네. 하여간 그래서 뻐꾹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요. 네. 이게 제가 가끔 이제 저희 집에 쿠쿠 밥솥에다가 밥을 하다 보면 뻐꾸기 울어? 밥이 잘 되면 쿠쿠를 하고요. 밥이 잘못되면 뻐꾸기가 뻐꾹하고 울거든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뻐꾸기가 울면 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질었거나 뭐 이렇게 뭐 진짜 같은 소리. 네. 밥을 잘 제가 그런 밥해요. 밥이 저 전문이야. 그 밥솥 안 쓰세요? 그거 밥이 쓰는데? 잘못되면 뻐꾸기가 울어요. 그래서 뻐꾸기 울면 밥이 잘 안 됐다는 거죠.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해요. 나 그거 처음 듣는 소리야. 원래 그랬다고 그게? 쿠쿠 쓰시면 그래요. 쿠쿠 쓰시면. 어. 그래서 이건 잘릴 얘기, 편집될 얘기인지도 모르겠다. 오, 밥이 그래. 잘 안 되면 판매를 안 뻐꾸기라니.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자기가? 회사 제품이 안 좋다 이 말인데. 아니 물 조절을 실패했다는 거지. 다시 그러니까 잘하라고 물이 질었거나. 앞으로. 내가 지금 잘하라고. 속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너무 태연하게 말하니까 뻐꾸기 발음이 나온다고 거기서? 나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옛날에 성공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또 해본 사람이 또 해줄 네. 얘기. 저 밥 잘해요, 진짜. 잘하면 쿠쿠라고 하죠. 근데 거기 몇 번 망쳐봤나 보지? 누가 망쳐봤어? 뭐 누가 하든 제가 하든 와이프가 하든 좋아요. 가끔씩 물 조절이 실패하면 우리 저 뻐꾸기가 울죠. 애청자 여러분,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쿠쿠 가지고 실패했을 때 편집될 뻐꾸기가 얘기 나오는지. 네, 예전에 좋습니다. 집안에서도 뻐꾸기 많이 울었잖아요. 뻐꾸기 시계. 시계가 있으니까. 그 유행할 때도 있었고. 야, 뻐꾸기가 아주 가까운 데 역시 있었네. 좋습니다. 우리 뻐꾸기님. 네네. 네, 오늘 제가 소개해 주시죠. 들고 온 책은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이라는 책이고요. 최신간인데. 네, 최신간이고 IBP 출판사에서 나왔고 부제는 인류의 상처 여성 폭력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그래서 뭐 그 표지는 이게 그 여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여성의 또 폭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그냥 또 저희 전형적인 그 인식을 깨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표지 톤은 전체적으로 분홍색이고 분홍색에 빨간색이 있는데 여성 폭력을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의 한가운데 이렇게 종이가 찢어진 것 같은 그 분홍색이 찢어진 것 같은 전체적으로는 좀 아름다울 수 있는 색깔인데 갑자기 그 한가운데를 이렇게 종이 찢어진 것 같은 하얀 자국이 쫙 꿰고 지나가면서 그 이 책의 원제가 스카스 어크로스 휴머니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류를 가로지르는 상처 그게 바로 여성 폭력이고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상처가 있는데 바로 여성이고 여성에 대한 그 폭력이고 그런 것들을 이 원제가 표현하고 있고 또 이 책의 그 표지가 그 원제를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 자체는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이라고 저희 한국 책에서는 정했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정말 새로운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일레인 스토키라는 여성분이시고요. 소개를 보면 1943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사실은 되게 이분이 이 책을 쓸 만한 분인 게 이게 여성폭력, 전 세계에 걸친 여성폭력이 주제고 그런데 쓸 만한 분인 게 철학자, 사회학자,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저널리스트죠. 방송인이고 그리고 또 책을 쓰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국 성공회라는 교회 배경에서 교단 배경에서도 일했고 단순히 이제 뭐 암체어 인류학자라 그러나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그냥 앉아서 연구만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라 이분이 실제로 이 책에서도 나와 있는데 수많은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고한 것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만났던 거, 뭐 아프리카에서 뭐 아니면 또 뭐 어떤 아시아 지역에서 실제로 피해자인 그 여성들의 그 증언들을 직접 들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연구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남편과 함께 티어펀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 국제 구호 단체를 이렇게 세웠고 17년간 대표로 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많이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책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고 아마 귀에 이분의 저자의 이름이 익숙한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책으로는 1989년부터 페미니즘에 대한 책들을 썼어요. 그 후로도 한 대여섯 권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여성 문제, 여성 페미니즘의 문제 뭐 그런 것들을 쭉 써온 전문가죠. 이론에도 전문가고 또 실제로 활동하는 활동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의 그 주장에 대해서 이분의 진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레인 스토키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그냥 말 그대로죠. 우리 한국 제목에 잘 나와 있는데 인류의 상처 여성폭력이고 지금 전 세계에 너무나 큰 여성폭력이 만연해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폭력이 많이 일어나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문화적으로 또 어떤 위계 또 관계 속에서 그런 또 어떤 약간 물리적 폭력과 다른 방식으로 폭력이 또 만연돼 있다면 전 세계에서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형태로 물리적인 폭력이 여성들에게 자행되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멈춰야 한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일레인 스토키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냐면요. 이 책 그 목차가 전체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은데 앞부분에서는 그냥 이런 여성 폭력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 뭐 발전된 사회에서는 또 어떤 또 다른 형식으로 또 다른 또 세계에서는 문화의 형식으로 종교의 형식으로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서문에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밝히고 그리고 한 절반 이상은 실제로 그 세계에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처음은 이렇게 2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폭력은 출생 전에 시작된다. 그래서 성간별 낙태와 영아 사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 성기훼손, 그다음에 아동의 강제 결혼, 그다음에 또 명예살인.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비슷한 유형이 있나 모르겠는데 뭐 영국에서 일어난 뭐 어느 나라 출신들의 그 주로 이슬람 그 사람 종교 신자들의 어떤 명예살인 뭐 이런 것들. 그게 뭐죠? 그러니까 신자가 뭐 잘못했을 때 가족 중에서 특히 이제 보통 여성이 어떤 그쪽의 문화에 어긋나는 결혼을 하거나 그렇죠. 어떤 신분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또 어떤 법칙을 지키지 않고 한다면 이건 우리 가문의 명예에 훼손을 입힌다라고 해서 그거를 그냥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건 우리 가문의 수치다라고 해서 그 집안의 그 남자 어른이 뭐 가부장이나 어떤 남자 이제 뭐 오빠나 그런 좀 약간 지도적인 입장의 남성이 이게 살인을 저지르는 거죠. 그 합법 네네네. 공인이 돼 있고 그게 묵인. 그 뭐 다른 사회에서는 문제지만 그쪽 문화에서는 문화로 그게 아직 남아 있는 거죠. 네네네. 특히 인도나 이런 지역에서는 여전히. 네. 네. 그리고 뭐 가정폭력, 인신매매, 강간, 전쟁과 성폭력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쭉 다뤄지고 있고 전 세계의 실상이 어떤가 증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뒷부분 4개의 장에서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왜 여성폭력이 만연해 있는가? 전 세계 만연해 있나라는 걸 하면서 뭐 진화론적, 생물학적 그런 어떤 이론도 검토해보고
그다음에 사회학적, 정치학적 그런 좀 권력과 가부장제를 살펴보면서 그런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또 신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종교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특히 이슬람과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런 과연 이것들을 바꿀 소망이 종교에 있는가 종교가 오히려 문제의 근원은 아닌가 그런 것들에서 하나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종교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남자가 문제의 근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남자가 문제의 근원인데 그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이기도 한 거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문화의 핵심에는 종교가 있고 그 종교 사람들이 그 종교에 의지해서 그 이거는 문화적으로 정당해라고 하면서 그런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건데. 그렇죠. 네네. 그걸 용인하니까 사회가.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저는 이 책의 중심 주장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있다면 젠더 기반 폭력인 것 같아요. 젠더 기반 폭력. 젠더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이미 기독교적이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젠더라는 거 사회학적 성, 네, 네. 그렇게 할수 있어요. 사회적인 성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성을 이해하는 게 사실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사회학적으로 구성된 성에 기반해서 일어난 폭력이 여성들에게 가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풀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결국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책의 맨 마지막 문단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바이탈 보이시스 글로벌 파트너십의 알리스 넬슨은 젠더 기반 폭력을 우리 시대의 커다란 미완성 과제라고 했고 이것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는 벽을 우리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걸 여태까지 서술한 거죠. 이를 위해 기독교, 교회, 이슬람, 유대교, 힌두교 모든 신앙 공동체의 연합된 지지가 필요하며 종교와 여성에 대한 억압이 공존하는 지역에서는 특히 그렇다. 이분은 종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종교 안에 그런 개혁의 힘이 요소도 있고 있다. 예, 증거가 하지만. 있고 그것들을 실제로 보여줘요. 이분이 신학자로서 뭐 이슬람 연구가들의 사례를 이용해서 이슬람의 경우를 예를 들고 기독교에 또 수많은 그 신학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실마리가 있는지 단초가 있는지 또 그거를 또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어떤 잘못된 전제가 있었는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책에서 다룬 모든 분야의 폭력을 근절하는 것은 신조와 민족과 젠더를 넘어서는 임무다. 그것은 전 세계를 포괄하는 인도주의적 프로젝트이며 우리 모두가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를 떠나 문화적 한계를 넘어 변화를 가져오려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맨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나요. 폭력을 멈추는 게 시급하다. 인류에게 그어진 상흔이 깊다. 이제는 치유와 회복적 정의를 위한 일에 동참할 때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참 이건 무거운 얘기입니다. 휴가철에 작정하고 읽기는 좀 쉽진 않겠는데 저한테는 이런 느낌이 드네요. 지금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몇 가지 큰 사건들 때문에 뭔가 폭발 후 불이 붙었는데 잘 꺼지지도 않는 채로 지금 진행된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 언어가 그 충돌하고 있다. 그것도 각각의 명분을 가지고 한쪽은 2차 가해를 하지 말아라 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고 또 한쪽은 그런 2차 가해는 우리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박 시장의 죽음을 둘러싸고 그걸로 폭발을 하면서 그동안 누적돼 있던 문제가 그 뭐 나이로 말하면 20, 30대와 뭐 5, 60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민주화 세력과 혹은 새로운 젊은 그룹을 할 수도 있고 남성과 여성일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 한 서너 가지 그 전선이 동시에 박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빵 터진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언어가 두 개로 확 갈려가지고 중간 언어라는 게 없는 느낌도 들고 그래요. 지금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저는 뭘 하나 느꼈냐면 분노가 어마어마하구나. 이제 일단 가진 자라고 이제 생물학적으로 가진 자가 남성일 수가 있는데 남성들이 가진 자로서 봤을 때 좀 세상이 뭐 그렇게까지 뭐 화를 내리는가 뭐 이런 1차 감정 같은 게 솔직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성들이 왜 이렇게 분노를 꽉 채운 채로 얘기를 할까 하는 부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걸 좀 늦게 알았는데
거의 1만 년에 걸친 이제 여성들이 갖고 있는 분노, 이제 힘을 중심으로 재편된 세상의 질서. 그러면 힘이 일단 물리적으로 남자 쪽이 많고 또 그걸로 사회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나 실존적으로나 당한 세월이 1, 2년이 아니고 이게 뭐 역사와 함께 동시에 진행된 거라고 하는 걸 알아차린 여성들은 이 분노가 개인의 분노를 넘어서 역사적 분노일 수도 있고 세계적 분노일 수도 있고 이런 거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표현할 때 곱게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런 논의를 시작할 때 남성들이 첫 반응은 왜 이렇게 세게 말하냐, 저도 그랬고 아니 그 말을 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인데 뭐 그렇게까지 나를 잡아먹을 듯이 나를 범죄자처럼 보냐 하는 그런 1차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조금 이해하게 됐던 이유는 이런 느낌 때문이었어요. 젠더 폭력 같은 것들이 오래됐다는 것, 그게 좀 그 이해를 돕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찌 보면 우리 현실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거, 전 세계에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현실이랑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일견, 그렇지 않다는 그러나 거죠. 그렇지 않고 이거를 이해함으로써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이게 얼마나 만연돼 있고 또 얼마나 편견이 깊이 있고, 이게 막 정의라고 부르니까 옳은 일이라고,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한 거야라는 식으로 정당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만연돼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 보여주면서 우리 현실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해주고. 이거 네. 강남역 살인 사건을 네. 한번 생각을 한번 잠깐 해봤어요. 했더니 이게 너무 황당한 얘기더라고. 완전 전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희생당한 거거든요. 야, 이거 생각하니까 진짜 열 엄청 받겠다 이거. 그러니까 그 가해자, 공포스럽기도 예, 하고. 그 가해자를 만들어낸 우리의 문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그 사람 한 명이 그냥 이렇게 일탈을 해서 한 것이기도 그게 하지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구조의 이 결과죠. 사회가 어떤 이렇게 그 주입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양육되고 있는 그 남자를 키워내는 이 문화들, 거기에 깔려 있는 전제들, 이런 것들 보게 하고, 또 거기서 이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나,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해주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사례들도 좀 뭐 이렇게 보는데 도움이 됐고, 얼마나 이제 정말 폭력이고, 사실은 그 폭력이나 우리의 그 문화적, 관계적 폭력이, 위계적 폭력들이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나를 볼 수 있었고, 뒷부분엔 또 이걸 자세하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것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쭉 일괄하는 게, 이분이 그 전에 그 페미니즘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이론서들을 썼는데 그것들을 한데 압축해서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딱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압축해주고 있어서 이 책을 읽으면 좀 남성들이 특히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종교에 대해서 답답해했던, 그러니까 또 기독교인 신자이지만 이게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정말 소망하는 것을 채우지 못한다고 느꼈던 그런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은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그 어떻게 종교 안에, 기독교 안에 그런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있고, 사실은 기독교가 그 여성들을 위한 종교인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아마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딱 드는 느낌이. 네, 읽어봐야 되겠다. 진짜 읽어봐야겠다. 삶도 되고 이론도 되고 신학도 되는 분의 생생한 사례들. 어떠세요? 미미님 어떠세요? 이거 뭐 읽어보실래요? 네. 그래서 뭐 추천자들 좀 보면은 뭐 정희진님, 뭐 여성 박사이시고 아주 친밀한 폭력 저자라고 이렇게 일단 여긴 소개돼 있는데, 그래서 이분은 이게 교과서다. 젠더 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루는 교과서가 나왔다. 예. 이거는 모든 여성이 공부해야 할 첫 번째 필독서다. 안심하고 추천할 책이 출간돼 기쁘다라고 했고, 그 접근할 때, 그러니까 성평등, 뭐 여자도 뭐 어떻다 하면서 성평등으로 막 접근하기보다는 이 젠더 폭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만연했는가를 말하면서 다음으로 들어가면 페미니즘 논의가 조금 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문화인 교양인이 무슨 뭐 차별이야 편견이야. 나는 그런 적 없으니까 나는 뭐 그렇게 안 해봤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 책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아까 얘기했던 역사적으로 이게 그냥 완전히 문화로 우리 막 각인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게 또 과제다라는 거를 다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책 거죠. 읽기라고 하는 게 바로 자기 경험치를 넘어서서 보편적으로 일상에서 벌어지는 게 뭔지를 알아차려야 내 경험 세계에 또 똑같지 않지만 이게 오히려 실상이라면 자기 경험 세계를 넘어서는 거를 알아차리고 그러는 게
책 읽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일레인 스토키의 책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